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는데, 인공지능이 자기 마음대로 뇌에 없는 끔찍한 종양을 막 그려넣는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렇죠. 혹은 그 반대로 막 피가 통하지 않아서 꽉 막혀있는 혈관을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한 상태라고 AI가 지워버린다면요? 끔찍하죠. 사실 그건 곧바로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이게 무슨 SF 영화 속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급격히 도입되면서 현장의 의사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거든요. 바로 AI의 환각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분석할 자료는 UCLA와 칭화대학교의 연구진 스펑허와 바흐람 잘랄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 UCLA와 칭화대학교요? 네, 제목이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상 신장 변환 및 전이학습을 이용한 뇌 MRI 이미지 초해상도라는 논문입니다. 위상 신장 변환 그리고 전이학습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긴 하네요. 약간 숨이 막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그 복잡한 의료 스캐닝 기술을 해부하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네, AI가 그 생병이 오가는 의료 현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조직을 환각해서 만들어낼 때 과학자들이 어떻게 물리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는지, 아, 물리학이요. 네, 그 물리학으로 이 엇나가는 AI의 목조를 딱 쥐고 통제해냈는지 그 혁신적인 돌파구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AI가 이미지를 망치느니 마느니 논하기 전에 왜 애초에 병원에서 찍는 MRI 이미지는 항상 흐릿한 걸까요? 누구나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MRI 사진 보면서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실에서 보는 4K TV나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는 엄청 쨍하고 선명하잖아요. 그냥 기계 성능을 무한정 끌어올려서 처음부터 고해상도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계의 하드웨어 스펙만 높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의료 영상 기기는 일반적인 카메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인 물리적 장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요? 기계 기술의 한계가 아니고요. 네, 논문에서는 이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자의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 그러니까 티슈, 그 자체에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아, 우리 몸 자체가 고해상도 촬영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신체 내부로 자기장이나 전자기파를 쏘아보내면 몸속의 수많은 세포랑 조직, 수분들이 그 신호를 가만히 통과시켜주지를 않아요. 아, 신호를 막 흡수해버리나요? 네, 흡수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무작위로 산란시켜버리는 거죠. 막 흩어지게. 흩어지게. 그러면 당연히 결과물은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명암비도 뚝 떨어지고요. 게다가 아주 더 결정적인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화질을 높이겠다고 기계 에너지 출력을 무한정 높일 순 없잖아요. 아, 환자의 안전 문제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질 좋게 찍자고 사람 몸에 막 과도한 방사선을 쬐거나 자기장 에너지를 쏟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큰일 나죠. 유해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학적이고 윤리적인 절대성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을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의료 영상은 본질적으로 낮은 공간 해상도랑 제한된 동적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듣고 보니 물리적인 상황이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자, 이걸 비유하자면 약간 아주 짙은 안개가 낀 어두운 방 안에서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는 것과 같군요. 오, 짙은 안개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런데 피사체, 그러니까 환자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개를 걷어낼 수도 없고 카메라 플래시조차 마음대로 터뜨릴 수 없는 딜레마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몸이라는 이 물리적 변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게 되니까 의사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거죠. 아, 여기서 렌즈 밖의 세계, 즉 촬영이 끝난 후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의료계가 디지털 후처리 기술이나 컨볼루션 신경망, 그 CNN 같은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에 엄청난 관심을 쏟게 된 계기입니다. 부족한 해상도를 컴퓨터의 계산 능력으로 채워보자는 시도였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스마트폰 앱으로 흐릿한 사진 보정해서 화질 높이는 건 우리가 막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런 AI 기술을 병원에서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일상적인 사진 보정하고 의료 영상의 후처리는 겉보기엔 좀 비슷해 보여도요.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의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위험성이 다르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뷰티 필터가 실수로 배경에 있는 나뭇가지 모양을 조금 일그러뜨렸다고 쳐보죠. 뭐 사진이 약간 어색해지기야 하겠지만 누가 다치진 않죠? 그렇죠. 사람 목숨이 위험해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뇌 MRI에서 딥러닝 AI가 원래 없던 미세한 뇌혈관을 막 만들어내버리면 어떨까요? 와, 없던 혈관을요? 네. 아니면 초기 종양의 흔적을 피부 잡티 지우듯이 매끄럽게 지워버린다면요? 세상에, 그건 곧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진으로 직결되겠네요. 맞습니다. 딥러닝 AI가 그렇게 제멋대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AI의 환각 현상이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논문을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이학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전이학습, 영어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의료 AI가 앓고 있는 만성질병부터 아셔야 해요. 바로 데이터 기근입니다. 데이터 기근이요. 배가 고프다는 뜻인가요? 네,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죠. 오늘날 딥러닝 AI가 똑똑해지려면 수십만 장의 정답이 달린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고 패턴을 학습해야 하거든요. 엄청난 양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고해상도의 뇌 MRI 이미지를 수십만 장씩 구한다?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나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남의 뇌사진을 함부로 막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안해낸 우회로가 바로 전이학습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 일상적인 다른 이미지들로 먼저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잠깐만요. 일상적인 이미지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산, 강, 고양이, 자동차, 건멸같이 우리가 흔히 보는 수많은 고해상도 자연 이미지들이죠. 이런 사진들로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꿀 때 선과 질감을 어떻게 날카롭게 살리는지 그 기본 패턴을 AI한테 먼저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먼저 길러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훈련된 똑똑한 신경망을 뇌 MRI 이미지에 적용, 즉 전이하는 방식인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랑 아주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고양이나 나뭇잎, 벽돌 같은 일상 이미지로 선 긋는 법을 배운 AI한테 뇌사진을 맡긴다고요? 네. 일상 사진하고 신체 내부의 뇌 조직은 구조나 질감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방식의 AI가 뇌 사진 위에 막 나뭇잎 뾰족한 무늬를 덧칠해버리는 환각을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이야, 호스트님, 그 지적이 바로 이 논문이 꼬집고 있는 아주 가장 예리한 핵심입니다. 아, 진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질감이 전이학습의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신경망에 학습한 기본 작업, 즉 일상 이미지랑 실제로 적용해야 할 대상 작업인 의료 이미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징을 전이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고양이 수염 복원하던 버릇을 뇌사진에서 그대로 해버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논문에서 기존에 흔히 쓰이던 SRCN이라는 신경망 모델을 예로 드는데요. 이 AI는 자연 이미지에서 날카로운 모서리 만들어내는데 도 같은 녀석이에요. 날카로운 모서리요? 네. 그런데 이 SRCN한테 흐릿하고 둥글둥글한 뇌 MRI를 딱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뇌 조직의 의학적 본질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막 뾰족하게 깎아버리나요? 그렇죠. 예전에 봤던 날카로운 선이나 특정 질감을 억지로 뇌사진 경계면에 끼워 맞춰서 선명도만 올리려고 드는 겁니다. 와, 선명도만 올리면 장땡인 줄 아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원래 뇌 구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뾰족하고 인위적인 디테일을 화면에 그려내는 이미지 환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딥러닝이 이렇게 원리도 모른 채 결과만 흉내내면서 멋대로 소설을 쓴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이 치명적인 환각을 통제할 브레이크가 뭐 아예 없는 건가요? 무언가 AI의 무분별한 추측을 꽉 잡아줄 닷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구진도 정확히 그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패턴만 인식하는 딥러닝의 이 무서운 폭주를 막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우주의 법칙이요? 네, 바로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가져와서 알고리즘에 닻을 내리는 완전히 새로운 융합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와, 물리학과 AI의 만남이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열구지는 먼저 구글에서 개발한 RASIR이라는 빠르고 정확한 업스케일링 기술을 가져왔어요. RASIR, 레이저라고 읽나요? 네, 레이저.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상신장 변환, 즉 PST라는 알고리즘을 결합했습니다. 아, 아까 오프닝에서 논문 제목에 나왔던 그 위상신장 변환이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탄생한 안전한 모델이 바로 이번 논문의 주인공인 PSAR, 파사르입니다. PSAR, 이름부터 뭔가 물리학적 닻을 쾅 내렸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대체 이 PST라는 기술이 무엇하길래 딥러닝의 환각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존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정답을 눈치껏 막 확물적으로 때려 맞추는 방식이라면요. 네네. 즉, 분산 전파의 물리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에뮬레이트, 모방하는 방식입니다. 아, 빛의 파동 현상을 모방한다고요? 네. 흐릿한 이미지가 딱 입력되면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픽셀 색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에 숨겨진 구조적 특징을 물리적인 파동의 흐름으로 변환해서 분석하는 거죠. 파동의 흐름을 분석한다. 여전히 조금 추상적인데요, 전문가님. 이 알고리즘이 MRI 사진을 딱 받았을 때 픽셀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건지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요. PSAR 알고리즘은 먼저 전체 이미지를 아주 작은 조각, 즉 패치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작은 패치요. 조각조각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작은 패치에서 4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값들을 뽑아냅니다.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픽셀의 변화는 기울기인 그레디언트의 각도고요. 각도, 네. 둘째는 그 강도. 셋째는 일관성입니다. 각도, 강도, 일관성. 그럼 마지막 넷째는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물리적 특성, PST 특징을 수치화해서 추출하는 거죠. 아하, 딥러닝처럼 그냥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수치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 이 4가지 값이 비슷한,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기하학적 성질이 닮은 패치들끼리 묶어줍니다. 끼리끼리 묶어준다고요? 네, 그걸 논문에서는 K개의 바구니, 전문 용어로는 K개의 버켓으로 군지퍼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아,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탁 그려지는데요. 이건 마치 눈을 가린 채 차력을 빚는 것과 비슷하네요. 눈을 가린 채 차력을 빚는다. 어떻게 그런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딥러닝 AI가 오직 그 고양이 사진을 만져봤던 희미한 기억만으로 찰흙을 대충 주물러서 뇌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면요. 네, PSAR 방식은 그게 아닌 거죠. 빛과 파동의 성질을 담은 아주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철사뼈대를 찰흙 속에 먼저 단단하게 세워두는 거군요. 오, 철사뼈대. 네, K개의 바구니로 분류한다는 건 부위별로 가장 알맞은 그 뼈대들을 아주 정밀하게 매칭시키는 거고요. 와,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AI가 아무리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찰흙을 막 덧붙이려고 해도 그 단단한 뼈대, 즉 물리적 닻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꽉 통제하는 원리네요. 제 말이 맞나요? 네, 호스트님, 그 철사뼈대 비유가 이 기술의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논문을 보면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최소 제곱 최소화 문제를 푼다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소 제곱 최소화요. 이름 참 어렵게 짓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복잡해 보이는 용어가 바로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뼈대를 세우고 차력의 오차를 깎아내는 수학적 제어 장치입니다. 아하. 여러 데이터점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 AI가 자기 마음대로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게 두는 게 아니고요. 오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아주 엄격하고 빳빳한 자를 대고 선을 긋게 감지하는 겁니다. 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딥러닝의 블랙박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PSAR은 각 패치의 물리적 특성에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논리적인 선형 필터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해요. 개별적으로요? 네, 이걸 국소적 적응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K개의 클러스터 중심을 앵커 포인트, 즉 닻으로 삼아서 철저한 수학적 규칙 내에서만 화질을 높입니다. 와, 그러니까 환각이 끼어들 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 법칙이 AI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철사 뼈대를 세워서 AI의 상상력을 통제한다. 아주 훌륭한데요?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아무리 물리학적으로 훌륭한 이론이라도 실제 그 분초를 다투는 병원의 현실에서 계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화질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장에서는 실용성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물리학과 AI의 융합 모델이 기존의 네로라 하는 딥러닝 방식들하고 맞붙었을 때 실제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연구진도 그 부분을 증명하려고 아주 혹독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의 PHASR 모델을 구글의 원본 RISR 알고리즘은 물론이고요. 네. A+, ANR, GRP, 그리고 아까 막 환각을 일으킨다고 문제 삼았던 SRCNN 같은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하고 정면으로 성능을 비교했어요. 오, 진검승부네요? 화질 평가는 어떻게 했나요? 화질 복원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PSNR, 즉 최대 신호대 잡음비라는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상도를 2배, 3배, 4배로 막 강제로 확대하는 모든 구간에서요. 주인공인 PHASR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1위요? 수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나요? 특히 구글의 RISR 모델보다 약 0.3dB 더 높은 PSNR 점수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복원 성능을 입증했죠. 잠깐만요. 0.3dB요? 네. 겨우 0.3 높은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일상적인 스마트폰 셀카 사진에서 0.3dB 차이는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의료 영상입니다. 아, 의료 영상. 뇌 속의 미세한 혈관벽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혹은 초기 종양의 윤곽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픽셀 단위로 식별해야 하는 상황이죠. 아, 듣고 보니 픽셀 하나가 사람 목숨을 좌우하네요. 맞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 정도의 신호대 잡음비 개선은 수술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고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치명적이고 유의미한 화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속도는요? 너무 느리면 안 되잖아요. 계산 속도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합니다. K버킷을 나오는 과정 때문에 원본 구글 모델보다는 미세하게 느리긴 하지만요. 네.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잡아먹는 거대한 신경망 딥러닝 모델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야,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백미입니다. 숫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논문에 딱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그 비교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논문에 실린 시각적 비교 자료, 피규어2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생생하게 묘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뇌 MRI 이미지를 강제로 3배, 4배로 확대했을 때 각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먼저 원본 뇌 사진을 딱 보면 두개골 안쪽을 따라서 곡선 형태의 아주 둥글고 부드러운 경계선이 있어요. 네, 사람 뇌가 원래 곡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딥러닝, 그 SRCNN이 확대한 사진의 붉은 원 표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와, 원래는 부드러워야 할 경계선이 끔찍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어휴, 진짜 끔찍하죠. 마치 바늘이나 톱니바퀴처럼 너무 날카롭고 뾰족하게 파고 들어간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AI가 뇌 속에 뾰족한 가시가 돋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완벽한 의료 환각의 실제 사례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만약 의사가 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종양이나 혈관 파열로 오인한다면 멀쩡한 머리를 여는 끔찍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새로운 주인공인 PSRA의 결과물은 어떤가요? 놀랄 만큼 청운합니다. 네, 아주 매끄럽죠.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곡선 형태를 원본 그대로 아주 매끄럽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윤곽선의 선명도는 확연하게 확 끌어올렸고요. 맞습니다. 반면 그 뾰족한 가시를 만들어내듯 인위적인 디테일을 막 우겨 넣은 흔적, 즉 환각 현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시각적 비교가 시사하는 바를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 논문에서 진정으로 경탄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PSNR 수치가 0.3dB 높게 나왔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요, 계산의 효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진의 씨앗이 되는 그 끔찍한 환각을 물리적 닷을 통해 완전히 통제했다는 겁니다.
환각 통제. 네, 생명을 다루는 기술로서 의학적 신뢰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 결국 단순한 해상도의 승리가 아니라 안전성의 승리군요.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서 출발해봤죠. 네, 기계의 한계였죠.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를 억지로 채우려다가 환각이라는 아주 치명적 함정에 빠진 AI의 딜레마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낸 해답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확률적 추측을 멈추고 빛의 전파 현상을 에뮬레이트한 위상신장 변환, 즉 PSR이라는 물리학적 규칙을 AI에 이식했죠. 네, 그렇게 해서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해답을 내놓은 과학자들의 그 집념,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나 AI가 있죠. 이런 시대에 그저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결과를 내뱉는 딥러닝의 확률적 추측과 명확한 물리적 규칙에 닻을 내린 안전한 보건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네, 무척 중요하죠. 이것은 곧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훌륭한 통찰을 얻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다룬 의료 AI 논문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미지 생성 AI가 헛것을 보지 못하도록 물리학적 규칙이라는 닻을 달아서 환각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를 보았습니다. 네, PSAR 기술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대화하고 또 업무에 의존하고 있는 챗GPT 같은 텍스트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 즉 LLM들은 어떨까요? 아, 언어 모델이요? 네. 이들 역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 그럴싸한 문장을 지어내다가 뻔뻔하게 팩트를 날조하는 환각 현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짜 뉴스도 막 만들어내요. 만약에 이 텍스트 AI의 확률적인 단어 나열 과정에도 인간 세상의 논리나 어떤 절대적인 팩트를 강제하는 일종의 물리학적 닷 알고리즘을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팩트에 닷을 내린다.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언어 모델의 뼈대에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진실의 철사를 딱 박아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환각이 완전히 사라진 영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AI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기대되는 미래네요.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깊은 탐구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